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증시는 그래도 상당히 강한 반등을 좀 주었는데요. 최근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증시가 하락폭을 상당히 키웠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회복하면서 잘 마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을 텐데요. 뭐 현대자동차의 호실적 발표라든지 삼성전자에 있던 뭐 30% 업틱률에 대한 부분에서 뭐 일정 부분 또 우려가 뭐 불식된다라는 느낌. 근데 사실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업틱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일정 부분 다시 메이저 수급의 유입을 보면서 여전히 IT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가 살아있다람을 오늘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거의 1월 달부터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 한 이틀 정도 기관 일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특히 코스닥이죠. 지난번에 뭐 장중에 뭐 간단하게 뭐 기관계 쪽에서 소량 이렇게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수량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뭐 1000억대 이상의 더 많은 수량의 매수 분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수급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공부적으로 보고요. 추세적인 수급이 좀 연속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1월 20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야만 또 설 여유자금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장기 휴일이 있을 때 그 불안 심리로 인해서 주식을 팔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을 텐데 이미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태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식을 팔고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설 연휴가 끝나고 지수를 다시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그냥 보유 포지션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 연휴 즉 명절을 맞이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자라는 관점이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북한에 예기치 못한 뭐 악재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우한 폐렴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좀 크게 번져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란발 리스크가 발생한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시장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던 재료입니다. 뭐 우한 폐렴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국내로 들어와서 이게 더 크게 확산이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상당히 상승을 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해 지수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미 증시의 예기치 못한 이유로 인한 폭락이 우리 국내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 수급에 의해서 상승은 했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상승과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지수가 우상향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오전에 0.01% 상승해서 서서히 우상향을 하는 만큼 국내 증시도 서서히 우상향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외국 시장의 눈치를 너무나 잘 보는 독자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시장을 보면 장 초반부터 이 수급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업종별로도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우량 기업 쪽 IT 부품, 반도체에 집중된 매수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섹터 쪽은 이쪽에 섹터 매매가 진행이 됐어야 되고 이 안에서 가장 강했던 거는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강한 종목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강한 종목을 더 강한 종목을 계속 사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포를 이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강한 종목을 쭉 들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잘라먹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시황 보죠. 저는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 같은 경우가 0.5포인트 빠졌는데 이 부분은 보잉이 최근 굉장히 안 좋죠. 100억 달러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차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요? 시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슈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나스닥은 하락폭이 거의 적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테슬라가 이제 그 목표 주가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네, 중국의 생산 공장을 추가한다라는 이슈 등으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론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죠. 더군다나 시간 외에 IBM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4% 이상 상승하는 등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IT 섹터도 그리고 테슬라 관련 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다보스 포럼에서는 트럼프의 자아자찬만 있을 뿐 특별한 우려는 이슈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현대차가 4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와 2019년도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제 4분기가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제너시스 차종에 대해서 올해 11만 대 이상의 판매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컨콜에서 나오면서, 네, 현대차가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그 관련 주식들 또한 급등을 하고 현대공업은 상한가에 또 들어갔죠. 네, 그런 등 네, 각각 자동차와 IT, 반도체, 휴대폰, OLED까지 전방위로 오늘 강한 반등이 있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정치 테마주 그리고 우한 폐렴 관련 주식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우한 관련해서는 추가 사망자가 나오고 국내 추가 확산 의심자가 나오는 등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관련주들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잠복기까지 포함하면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이건 스윙이건 이쪽에서 여전히 매매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분은 이쪽에서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반대급부로 중국 소비 섹터가 당분간 약세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듯 하는데, 설 연휴 이후에 만약 폐렴 이슈가 추가 확산이 잦아들고 급등했던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폐렴 이슈가 네, 조금 추가 확산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죠.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막 대주주 매도가 나오는 등 고점 징후가 뚜렷할 때는 중국 소비주를 매수할 아주 좋은 찬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으나 시진핑은 연내 방한한다라는 거죠. 3월달에 유력하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을 미리 보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기준을 갖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넘어갈게요. 한진칼부터. 한진칼은 지금 KCGI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한때 약하게 2점 몇 프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 구간부터는 일정 부분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어제 아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가방은 어제 종가 베팅 관점에서 보고 오늘 강하게 시가의 위로 뻗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빠져버리면은 이 시가를 회복을 못하면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초가부터 좀 대응이 되셨어야 될 것 같고, 일단 거래량 없는 하락이긴 하나 하락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보면서 만약에 이게 빠진다면 이런 갭 구간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매도세는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의 매도세인데 그간 들어왔던 걸 한 방에 좀 던지는 모습이 조금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리 검은머리 외국인이 한 방에 던지고 수급이 전체 이탈을 아닌데 단기적인 흔들림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없는데 종목을 리뷰 한번 해본 거고요. LG화학 조정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저 위에까지 봐야겠죠. 39만원까지는 목표가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PNT는 오늘 또 눌렸을 때 매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이게 돌파되는 시점이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고, 먼저 돌파를 했던 MS 오토텍의 기준에서 결국은 이렇게 흐름을 보이다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MS 오토텍은 전형적인 이 갭 구간을 메우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싸게 이거를 매도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가 돼버렸네요. 저는 이 구간에서 싸게 매도를 했었는데 이런 갭 구간을 메우는 구간에서는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더 이 돌파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시켰을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PNT는 잘 보시고요. SKC 코오롱 PI 아직도 상승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면서 이 주가의 방향, 즉 이 삼각 수렴이 완성이 돼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패턴의 완성이 된 이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표가 한 43,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HFR 5G를 전체적으로 전부 HFR로 어제 옮기려고 했다가 옮기는 걸 실패를 했는데, 일단 신고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좀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날 것 같고, 같은 5G 섹터 안에서 컨센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상당히 양호한 종목이 HFR입니다. 시가총액 3,500억에 신고가를 다시 내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PPI는 여기서 쌍바닥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매수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매수를 못했고, 오늘은 관망만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21선 첫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바닥을 잡는지만 체크를 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이겠네요. 이렇게 11,300원에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11,300원에. 그래서 이 종목은 11,000원 구간이 단기 바닥으로 보여지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5일선과 10일선을 돌리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 임하면 큰 우려는 없을 것 같네요. 엘컴텍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반등을 못 해주는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구간 자체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홀딩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보여져요. 위렌지 얘도 흐름 양호해서 일단 그냥 넘어가고, 파루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파루는 좀 종목에서 좀 빼도록 하고요. 이제 상승 탄력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파루는 이런 종목은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1차 구간까지. 근데 지금 입장에서 이 손세정제는 좀 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려제약도 단기 슈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조정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5일선 구간까지 눌림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려제약은 대장이니까.
웰크론, 어제 이제 웰크론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웰크론을. 그리고 이거는 한번 뭐 타점을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매매를 한 매매를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웰프로는 저도 이제 시가 베팅을 들어갔어요. 시가 베팅을 들어갔는데 호가창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매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장 시작할 때 매도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는데도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매수가 위에서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수가 위에서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 뭐 KM, 어제 모나리자부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죠. 모나리자 뭐 이렇게 모나리자는, KM은 흐름 좋네요. 어제 꼭 모나리자의 흐름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하나꼴로 이 마스크 종목들 돌아가면서 지금 슈팅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어제 모나리자를 종가 베팅을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종가 베팅을 하고 오늘 시초가에 그냥 저는 팔았습니다.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해서 그래도 상당히 큰 뭐 수익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패턴인 것 같아요. 지금 KM제약을 이날 하고 올려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얘가 첫 번째 마스크 쪽에서 50 상한가, 그 다음에 너무 높기 때문에 못 올리고, 그 다음에 KM제약, 그 다음에 모나리자, 지금 이런 순으로 지금 상한가를 보냈는데요. 지금 다음 내일 타자로는 KM이 또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KM을 이쪽에 놓고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KM이 안 된다면 나노 캠텍도 BTS 무슨 뭐 마스크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유통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은 사실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매매가 원활하지 않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활하지 않다면. 자, 그 다음에 모나리자 끝났고요. 진원생명과학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 종목이 대장입니다. 이 종목이 그 예전에 메르스 때도 엄청난 대장이었고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한가 얼마지? 18% 상한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갈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얘가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잘 돼도 좀 리스크 하고요. 얘가 이제 다 좋은데 예전부터 그게 많아요. 그 대주주 매도가 자주 있었고 유상증자 자주 하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지저분한 흐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 때문에 좀 조심을 하려고 하고요. 최근 신고가를 만들었던 YN텍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신고가 이후에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강하게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 안에서 이 5일선 눌림을 공략을 해보시는 매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요. 다음 후성이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구간까지 한번 슈팅을 쳐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온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고 지금 1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데 얘네가 이제 예전에 기체의 불화수소를 삼성전자에 테스트를 맡겼어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난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단기로 한 97,000원 구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코엘 패션 바닥권에서 이제 실적 우량주로 보면 되는데 지금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이 너무 많네. 인터플렉스, SOST.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인데 오늘 외인의 수급이 좀 양호했는데요. 이런 종목이 신고가를 낸다면 여기서 신고가를 낸다면 또 한 번 정도 강한 수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수급이 연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한번 이거는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연속되면 이 구간에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이 만원 구간까지 한번 가려고 하는 힘이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점은 넘었거든요. 최근 고점은 넘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1600원을 보러 가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뭐 파워넷, 머큐리 이 종목은 지금 최근 조정을 받고 여기서 단기 반등을 할 종목인데 5일선을 넘는 구간을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둘 중 한 종목이 돌파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펼쳐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나라. 이거는 종목을 좀 뺄게요. 빼고 KM제약은 관심 종목만. 종목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이리저리 좀 분산이 되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장 대응 잘 하셔서 네, 연휴 기간 마고생 없이 네, 즐겁게 네, 연휴 명절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명절 전에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 다소 빠르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